대한민국의 유럽 생산기지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을 시작으로 K방산붐의 중심이 된 폴란드 이야기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한 동유럽권에서 폴란드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방산협력 2단계 계약을 눈앞에 두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폴란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폴란드에 곧 대한민국의 방산 생산기지가 마련됩니다. 유럽의 방산허브가 되고자 하는 폴란드와 나토 카르텔이 세운 장벽을 허물고 국제무대에 진출하려는 대한민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건데요. 전문가들은 앞다퉈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유럽 한촉 기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에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 동맹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199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31번째를 맞은 MSPO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초대규모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의 글로벌 방산 수요를 감안한 듯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참석자만 2만 5천여 명을 가뿐히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MSPO 2023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행사였는데요. 사실 말만 전시회지 방산 전시회는 수요처가 한정적인 방산물자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직거래 장터나 다를 게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형이나 실물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져 대개는 자국 기업들이나 자국의 방위 산업이 중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영국의 DSA이나 프랑스의 유로사토리 역시 영국과 프랑스의 방산 기업들과 생산품들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 DX코리아만 봐도 주로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무기 체계를 홍보하는 자리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함께 주도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MSPO 2023을 계기로 또다시 K방산붐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많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자국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이를 대체할 신형 전차는 아직도 도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로 인한 유럽 시장의 신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토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독일이 자국산 전차를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경쟁력은 K2 우표가 한 수위라는 평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성능은 둘째치고서라도 시리즈가 단일화되면서 가격이 약 50% 이상 폭등한 레오파르트2는 초도 물량을 받는 데만 최소 수년은 좋게 걸릴 예정입니다. 당장 비교적 최근 레오파르트2를 구입한 노르웨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후에나 초도 물량 인수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탈리아 또한 2029년은 되어야 전차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의 위협을 코앞에서 느끼는 준전시 상황에서 신형 전차 도입이 시급한 국가들로서는 한국의 빠른 납기가 최적의 선택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는 루마니아로 대략 300대 규모의 K2 우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이 K2 우표의 폴란드 개량형인 K2PL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K2를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확실히 대당 600억 원까지 폭등한 레오파르트2에 비해 K2 우표는 8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무려 7.5배라는 어마어마한 차인데요. 심지어 성능마저 근소하지만 K2 우표가 우위인데 레오파르트2 한 대를 사느니 같은 값을 주고 K2 우표 7대를 도입하는 게 당연한 순리입니다. 오죽하면 순리를 쪄버리고 레오파르트2를 선택했던 노르웨이마저 추가 도입을 취소하고 다시 K2 우표에 눈독을 들일 정도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이 주목하는 한국 무기는 K2 우표만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쟁 모델 중 세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K9 자주곡사포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도 잠재력이 뛰어난데요. K9은 이미 672문을 구매한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국 등과의 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며 천무는 과거 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사용하던 국가들이 무기 체계 교체를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천무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와의 대량 계약으로 전반적인 도입 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경쟁 제품인 하이마스 대비 현저하게 빠른 납기는 수요국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망이 밝은 축에 속했다 하더라도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껏 유럽은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가성비와 성능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도 유럽은 좀처럼 넘기 힘든 곳으로 여겨졌죠. 한국 무기의 성능이나 가격과는 별개로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무기는 단순히 생산, 인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부품 수급이나 인력 지원 등을 생각하면 공급 국가와의 지리적 여건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에 별다른 교두보를 갖지 못한 한국이 유럽 시장을 노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나토와 독일이라는 현실적인 장벽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럽 진출 의지는 다소 미련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등장으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폴란드의 욕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과 대규모 방산계약 체결 당시부터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머물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공급하는 일종의 방위산업허브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즉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맹주들을 제치고 유럽 방산 시장의 새 판을 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주춧돌이었던 셈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이해와도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입 비중은 무려 47%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액은 65% 이상 늘어났습니다. 시장 한계에 도달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노다지를 발견한 셈인데요. 유럽 시장을 넘보는 대한민국과 생산체제 구축으로 자국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의 무기 공급국이 되겠다는 폴란드의 이해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정부와 군이 나서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한 한국 방산업체들 역시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구입한 무기 체계는 K2 옥표, K9 자주곡사포, K239 천무, FA50 등이 있는데요. 이 중 K2는 한국에서 180대가 생산되며 나머지 800여 대는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될 예정입니다. 또한 K9 역시 지난해 최초 인도된 48문에 600문이 2024년부터 추가 인도될 예정이며 2026년 이후에는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FA50의 공동 생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생산기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의 유럽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산 수출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폴란드라면 걱정 없습니다. 인구 3,700만의 폴란드는 2020년 기준 세계 2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입니다. 물론 동유럽 내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한데요. 1996년과 99년 각각 OECD와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였고 이후 친서방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2007년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했으며 현재도 동유럽 1위의 경제 성장률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총 7개 국가와 접해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진출의 최적지입니다. 유럽 어디로든 손쉽게 연결될 수 있어 물류 이동이 용이하고 한국산 무기의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현재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역의 영토이자 발트 함대의 본거지인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육로 수바오키해랑을 국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트 3국을 다른 나토 동맹국과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이기도 합니다. 즉 러시아와의 분쟁이 격해지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바로 얼마 전까지 벨라루스군이 공격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신규 무기 도입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대거 지원한 터라 가급적 빨리 성능 좋은 무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한국에도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빼앗길 수 없는 노른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이 아니면 중국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지리적으로 폴란드는 중국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 횡단철도의 관문입니다. 이에 이념적 차이와 관계없이 경제, 문화 등의 많은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때 중국과 동유럽 16개 국가와의 경제, 문화협력 체계인 16+1 협력체를 발족할 만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만약 폴란드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고 중국의 값싼 무기들이 유럽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다면 유럽의 친중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졌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자국무기의 유럽 진출을 꾀해왔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성이나 부실한 무기 성능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는 결코 무시할 사안이 아닙니다. 유럽이라고 전부 부국인 건 아니고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방사는 경제 규모가 작은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동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소련 시절의 무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 중국 무기 도입의 허들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지금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도약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목리로 폴란드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중국이 하늘길을 가로막아 방한이 취소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목리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친한 행보를 보이는 폴란드를 향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읽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폴란드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듯이 중국 역시 비슷한 미래를 그렸을 테니까요. 사실 방산무기 수출은 양국 간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게 되는 만큼 적어도 자국을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무기의 성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방산교역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중국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데에는 그러한 이유도 포함될 텐데요. 믿고 쓰는 한국산 무기가 이번 폴란드의 국제방위 산업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국가로 알려져 또 한 번의 방산 신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